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휴, 그러게 말이에요. 얼마 전에도 저희 한국에 들리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. 네네. 고생은요. 당연히 비가 와도 해야죠. 아닙니다. 네, 다음에 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옷이 다 젖었네. 잠깐만 기다려요. 비가 갑자기 더 많이 오네. 감기 걸리지 않게 잘 닦아요. 괜찮은데.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. 전부 다 그대로예요. 약국은 항상 똑같죠. 오랜만이네요. 저희 기억하세요? 그럼요. 그날 시겁했던 게 아직도 생생한걸요? 무작정 들어와서 숨겨달라고 하고는 경찰에 신고도 못하게 하고 전화번호도 모르니 어떻게 된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. 아무 탈 없는 거죠. 네. 그날은 하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그때 쫓아온 남자분은 누구였어요? 모르는 사람이에요. 모른다고요? 그런데 왜 숨은 거죠? 절 끌고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어요. 경찰은 왜 신고를 안 했어요?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요. 납치당할 뻔했는데 시끄러워지는 게 싫다뇨. 제가 예전에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. 제가 장난 전화라도 한 줄 알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. 급한 볼일이 있었는데도 꼼짝 못하게 했어요. 그 뒤로 신고 같은 건 안 하기로 했어요.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는 일 같은 건 신고 안 하면 큰일 나요. 큰일은 무슨 일 있어요? 약국에 있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? 힘든 적은 있어도 지겨운 적은 없어요. 언제 힘드세요? 몸이 피곤할 때도 당연히 힘들지만 저희 단골 환자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.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힘들죠. 어쩌면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나고 이 속사정도 훨씬 잘 알거든요. 사실 며칠 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분이 드시던 약을 볼 때마다 그 환자분과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요. 저 아, 네. 뭐 필요한 거 있어요? 테스트기? 아니요. 피임약? 수면제예요. 잠을 못 자요? 생활에 불규칙하면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약보다도 이 유산소 운동도 좀 하고 아니면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잠잘 분위기를 만들면서 자려고 노력하면 훨씬 많이 좋아질 거예요.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. 다들 주질 않아요. 잠이 안 올 때 먹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먹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돼요. 여기 오면 주실 줄 알았어요.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. 이 잠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. 뭔가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? 해결할 수 없는 고민 같은 거라던가. 고민. 모두들 제 말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. 제가 말하고 싶을 때 다들 저를 외면했어요. 웃긴 건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다들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. 항상 그래요. 제게 관심이 없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제게 물었어요. 사실 관심도 없으면서. 일이 커지는 게 귀찮으니까 다들 관심을 가진 척 하는 거예요. 무슨 일인데요? 친구가 죽었어요. 저런,
어쩌다가? 뛰어내렸대요. 아파트 옥상에서요. 멀쩡하게 있던 애가 죽었대요. 어떤 느낌이었을까? 학교 친구? 같은 반 친구예요. 참 우습죠? 죽는다는 게 뭘까요? 학교는 똑같았어요. 아침 조회 때 지각하는 애들, 수업 시간에 조는 애들, 딴짓을 해서 지적받는 애들과 함께 분주하게 지냈어요.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저를 부르셨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. 분명 제 이름을 부르는데 딴 사람 이름처럼 느껴졌거든요. 선생님이 왜 부르셨는데요?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저였어요. 어디서 봤었는데요? 학교가 끝나고요. 그 친구는 학원에 갈 시간이었는데 집에 간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전 집에 간 줄만 알았거든요. 그날따라 학교 화장실도 자주 들락날락했어요.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만 쳐다보고 딴짓을 해서 선생님께 자꾸 지적을 받았어요.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알아요? 그건 저 때문이에요. 왜요? 그 친구는 저 때문에 죽었어요. 아니,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어요. 이것 좀 마셔요. 그러지 말고 좀 마셔요. 친구랑은 친했어요? 친하다는 게 뭐죠? 친구에 대해 잘 알고 가끔씩 속마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아닐까요? 그 친구는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는데 전 항상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어요. 학원 갈 시간이 빠듯해서 시험평가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항상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어요. 그럴 수도 있죠. 제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그 친구 얘기를 들었더라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았을 텐데요. 그러면 그 친구가 죽지 않았을까요? 그러면 그 친구가 죽은 이후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? 처음엔 별로 잘 몰랐어요. 학교는 똑같았고 그 친구의 빈집상은 치워졌어요. 제 사물함 안쪽 끝에서 친구 유골이 나왔는데 그 후로 꿈에서 친구를 만났어요. 꿈에 친구가 자주 나와요? 가끔요. 근데 친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. 그냥 저만 보고 웃고 있어요. 저도 친구를 보고 웃으려 하는데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. 제가 웃지 않으니까 그 친구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져요. 그러다가 저를 돌아서서 가요. 제가 친구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. 간신히 친구 이름을 부르면 잠에서 깨버려요.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군요. 어느 날 친구 엄마가 저희를 만나러 오신 적이 있어요. 학교로 오셨어요? 학교 앞에 작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. 뭐라고 하시던가요? 그 친구의 일기장을 읽으셨대요. 거기서 제의가 많이 나와서 만나고 싶었다고 하셨어요.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? 잘 기억나진 않아요. 근데 친구 엄마의 표정은 생생해요. 절 많이 원망하셨고 저한테 왜 그랬냐고 물으셨어요. 뭐라고 대답했어요?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.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냥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나왔어요. 혹시 그 뒤로도 친구 엄마를 또 만난 적이 있어요? 가끔 마주치면 제가 다른 길로 피해갔어요. 왜요? 피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니까? 모르겠어요. 그냥 절 보면 속상하실 것 같았어요.
다들 바쁘세요. 잠깐만. 잠깐. 네, 하나약국입니다. 그 열이 몇 도인지 재 보셨어요? 체온계가 없어요. 해열제는 있다고요? 네, 그럼 아기가 지금 몇 살이죠? 네, 7살이요.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요? 네? 7kg요? 어떻게 7살인데 7kg밖에 안 나가요? 강아지요? 네, 그럼 2.5cc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내일 병원 문 열면 꼭 데리고 가보세요.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야 더 정확하니까요. 네, 네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혹시 여자아이 못 보셨나요? 여자아이요? 딸을 찾고 있어요. 방금 한 여학생이 왔다 갔는데요. 왔다 갔다고요? 혹시 이 아이인가요? 네, 맞아요. 무슨 일이에요? 이 주변을 다 찾아다녔어요. 이곳을 마지막으로 들른 건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 다 헛수고예요.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요? 아니에요. 이렇게 혼자 다니셔도 찾기 힘드실 거예요.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경찰에 신고해도 늘 이랬어요.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아무리 집에 데리고 와도 다시 나가더라고요. 혹시 수면제를 사러 왔었나요? 왜 그러시죠? 약을 사서 모으고 있었어요. 우리 딸이요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일기장을 봤어요. 죽기 위해서 약을 모으고 있다고 썼더라고요. 누구나 한 번쯤은 일기장에 죽고 싶다는 말을 쓸 때도 있잖아요. 맞아요. 저도 그 일기장에 쓰인 글이 한때 감정으로 쓰여진 글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제가 관심을 더 기울였어야 했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. 담임 선생님이 절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. 전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절 만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무슨 일 때문인지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.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. 저 물 한 잔 드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담임 선생님은 제게 딸의 학교 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 딸이 몇 반인지도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. 그럴 수도 있죠. 전 딸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딸에게 무관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.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학교를 가고 졸업하는 일처럼 결혼도 출산도 제겐 하나의 숙제였어요. 남들이 다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제처럼 여겼던 거예요.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한다고 엄마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이제 알게 되다니 정말 바보 같아요. 아니에요. 아이를 키운다는 건 아무리 잘해도 분명 어려운 일일 거예요. 모르겠어요. 전 제 탓이라는 생각만 들어요.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너그럽게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.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전 제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어요. 저로 인해서 딸이 잘못됐고 제 딸 때문에 또 다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도요. 따님이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?
그 말도 사실 믿기 힘든데 그 괴롭힘 당하던 아이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. 따님이 친구를 괴롭혔다고 그래요? 담임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다른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듣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믿기 힘들었어요. 저 선생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봤어요. 제 자신에게 납득될 때까지요. 그러다 문득 이 얘기를 딸에게 직접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전 집에 돌아가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딸에게 퍼부었어요. 앞뒤 가리지도 못했어요. 제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소리 질렀어요. 제가 펄펄 뛸수록 딸은 점점 더 차분해졌어요. 따님은 뭐라고 하던가요?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처음엔 말이 없는 딸 때문에 화가 났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진짜 내가 아는 딸이 맞을까? 전혀 모르는 남처럼 느껴졌어요.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요?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어요.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어요. 어떻게 해야 딸에게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 하고요. 들으셨나요? 어르고 달래서 겨우 몇 마디 들을 수 있었어요. 뭐라고 하던가요? 죽은 그 아이는 딸에게 여러 번 대화를 하자고 했었나 봐요. 딸은 그 말을 무시했대요. 그때 얘기가 잘 됐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겠죠?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. 처음엔 사소한 트러블이었어요. 학교 방송실 마이크 사용으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딸이 좋아하던 남자애가 그 아이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. 때로는 이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훨씬 클 때도 있잖아요. 아이들은 싸움에서 큰다고 생각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?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큰 사건이 생기니까 그제야 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. 그동안 아무 일 없던 것만 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. 혹시 평소에 따님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나요? 어렸을 땐 제게 안기고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.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어요. 갑자기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누구라도 차분해지기 어려울 거예요. 전 제가 딸을 자식분처럼 여겼다는 걸 몰랐어요. 딸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죠. 아마 읽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화만 났어요.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한 거예요. 이제는 따님 입장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. 그런 제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. 전엔 제가 화만 냈고 이젠 딸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. 괜찮아요. 늦은 때는 없어요. 그랬으면 좋겠네요. 잘 될 수 있을까요? 네, 걱정 마세요. 전 딸의 일기장을 읽고 나서 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난 딸을 낳고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?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? 난 왜 태어났을까? 엄마 날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태어난 건 실수일까? 이걸 읽을 때 너무 뜨끔했어요. 사실 딸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드셨잖아요.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.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되지 못해요. 가봐야겠어요. 어디 가시게요? 그건 모르겠어요. 어쩌면 집에서 기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어요. 집에서 기다리면서도 전화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집으로 한번 가보세요. 아, 혹시 다시 오면 제가 왔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집에 올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세요. 네, 걱정 마세요.
다시 왔네요. 괜찮아요? 저 좀 도와주세요. 무슨 일이에요? 이상한 사람이 저를 쫓아와요. 지난번 그 사람인가요? 모르겠어요. 여긴 누굴 도와줄 만한 곳이 못 돼요. 집으로 가는 게 어떨까? 집엔 아무도 없어요. 집에 아무도 없다니. 부모님이 널 기다리며 걱정하고 계실 거야. 누구도 저한테 신경 안 써요. 그렇지 않아. 부모님이 널 애타게 찾고 계셔.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죠? 대답하세요. 그게 왜 대답을 못하세요? 네 엄마가 널 찾고 계셔. 우리 엄마? 우리 엄마를 알아요? 그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? 너가 나간 뒤 이곳에 오셨었어. 그래서요? 널 애타게 찾고 계셨다니까? 누가 그래? 날 찾는다고? 진정해. 이곳에 온 건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. 널 걱정하고 계시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.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? 아무 말도 안 들었다. 내가 미쳤다고 그러지 않아요? 그런 말씀 안 하셨어. 너가 딸인데 그런 말 할 부모가 어디 있겠니?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는 말 안 해요? 그런 말씀도 안 하셨다. 검사가 뭐라고 하셨어요? 이제 곧 약국 문 닫을 시간이야. 문을 닫는다고? 내 질문에 답도 안 하고? 시간이 늦었으니까. 아니, 부모님도 널 걱정하시고 너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.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? 내가? 내가 뭘? 분명 절 도와주실 것처럼 그랬잖아요. 모두 제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절 외롭게 했지만 아저씨는 제 마음을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고요. 전 아무 짓 하지 않은 말을 했어요.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? 전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. 아저씨라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. 관심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한 것뿐이라고요. 그런 게 아니야. 나도 널 돕고 싶어. 하지만 너 부모님이 거짓말! 모두 다 거짓말이야. 책임지지 못하면서 친절한 저 미소를 떤 거였어. 저한테 왜 그러신 거죠? 심심해서 저를 말 섞은 거였어요? 말이 심하구나. 나는 네가 아직 어린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. 너 미쳤어? 너 왜 그래? 무슨 상관이세요? 너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다. 싫어요. 나가. 말 안 들으면 경찰에 신고한다. 신고하세요. 너 진짜 왜 그러냐? 아저씨야말로 저한테 왜 이러세요? 너 이런 식으로 친구를 괴롭힌 거니? 뭐라고 하셨어요? 미안하다. 다시 한번 말하세요. 미안해. 잘못 말한 거야. 날 살인자로 생각하세요? 그런 말 한 적 없어. 모두 날 그렇게 생각해. 친구를 죽인 살인자. 아니야? 아니야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내 없어.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. 모두 그의 편이야. 누구 편도 아니다.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아무도 모르면서 그 죽은 애가 남긴 일기장 하나로 모든 날 괴롭혔어. 그애가 쓴 일기가 모두 사실일까요? 살아있는 내 말을 믿지 않고 죽은 그의 말만 믿는 거죠? 너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, 아니 그래, 너가 이렇게 행동할수록 더 너 말을 믿기 힘들어진 건 아닐까? 나도 괴로워요. 그 애 때문에. 그 애가 생각나고 그애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.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. 그 애가 쓴 일기장 때문에 난 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죠? 제가 잘못한 걸 보셨나요?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. 모두 귀찮으니까, 남의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거죠. 그럼 너 상황을 잘 설명해 보는 건 누가 믿죠? 아저씨도, 선생님도, 엄마도 모두 그 애가 쓴 일기장으로 저를 판단하는데 그 애가 쓴 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도 전에 모든 걸 좀 덮어 씌우는데 뭘 더 설명하는 거죠? 네? 미안하다. 됐어요. 모두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으니까. 아니야. 다들 너 걱정을 하고 있어. 귀찮으니까. 다들 걱정하는 척 하는 거야. 아저씨도 마찬가지잖아요.
거니? 곧 알게 되실 거예요. 아니, 뭐가 겁나신 거죠? 너 진짜 의도가 뭐냐? 아무것도 없어요. 내 입장이 다 날 이해할 수 있으니까. 이제부터 나타나겠죠? 너 진짜 왜 그래? 제가 사라지면 제가 보낸 문자를 모두 믿을 거예요. 뭐라고 보냈는데? 공부도 참으세요. 내일이면 모두가 아저씨한테 물을 거예요. 제가 왜 죽었는지, 아저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. 아저씨는 절 돕지 않은 걸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예요.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. 사실과 진실. 어느 것도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.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만 관심 있는 거죠. 야, 나 어디가? 야! 여보세요? 파출소죠. 여기 약국인데요. 방금 한 여학생이 약국을 나갔는데 일을 저지를 것 같아서요. 네? 아는 사이냐고요? 손님이에요, 손님. 네, 그 손님이 지금 죽으려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. 뭐라고요?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전화하라고요? 아니요,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. 지금 급해요. 한 시간도 빨리 그 손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. 저기요, 잠깐만. 여보세요?